자, 문제 21번. 자, 옥내 수화 전용 소방 펌프 2대를 직렬로 연결하였다. 마찰 손실을 무시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알맞은 것은? 자, 보세요. 지금 소방 펌프 2대를 자, 직렬로 연결을 했대요. 자, 이런 거죠. 자, 보시면 자, 소방 펌프 2대를 자, 이런 식으로 자, 2대를 직렬로 자, 연결을 한 겁니다. 직렬로. 자, 그때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먼저 토출량, 유량과 양정의 자, 개념입니다. 유량과 양정의 개념. 그럼 여기서 우리 지금 기계를 하고 있지만, 자, 전기와 비교해서 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이 유량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전기로 따졌을 때, 자, 전류와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요. 양정 같은 경우는 전압과 비교해서 자,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전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을 때, 자, 2개를 연결하든 3개가, 만약에 이게 저항이라고 봤을 때, 저항이 하나, 둘, 3개가 됐든 간에, 어때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다 어때요? 직렬일 때는? 동일하죠? 자, 똑같아요. 자, 펌프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펌프를 뭐 2개를 연결했든, 뭐 3개를 직렬 연결했든, 자, 유량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렬 연결일 때 전류가 변함이 없던 것처럼, 자, 펌프도 마찬가지로 유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불변이에요, 불변. 유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양정은, 자, 전압과 비교해서 봤을 때, 자, 전압 같은 경우는 직렬로 연결했을 때 어때요? 만약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 그러니까 이 펌프가 많으면 많을수록 걸리는 전압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과 비교했을 때, 자, 양정은 펌프 2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몇 배가 되냐? 2배가 돼요, 2배. 3개면 3배, 4개면 4배. 이런 식으로 양정이 배수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자, 유량은 불변이고요. 양정은 몇 배다? 2개를 연결했으니까 양정은 2배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이거랑 반대예요. 병렬 연결인 경우는 유량이 2배가 되고 양정이 불변인 거죠. 그 2개는 반대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에 펌프의 양정은 증대하나 유량과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유량은 변함이 없으니까 양정은 증가, 그죠? 양정은 증대하나 유량은 무관하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2번. 액면으로부터 40m인 지점의 계기 압력이 515.8kPa일 때 이 액체의 비중량은 약 몇 kN/per 세제곱미터인가? 자, 비중량. 액체의 비중량을 지금 물어봤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압력수도에 관련된 문제예요. 압력수도. 자, 압력수도죠. 압력수도. 자, 압력수도예요. 압력수도 H는 감마분의 P.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는 거냐? 바로 액체의 비중량을 구하는 거죠. 감마. 예, 비중량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비중량은 H분의 수도분의 압력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높이가 액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0m라고 했어요. 자, 40m고요. 40m 분의, 자, 계기 압력이 얼마예요? 계기 압력 515.8이라고 했죠. 515.8. 자, 근데 단위가 지금 킬로파스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킬로파스칼이 뭐랑 같아요? 단위가 킬로파스칼 같은 단위 있죠.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인 거죠. 똑같아요, 단위가. 예,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 똑같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비중량이 얼마 나오냐? 대략 12.9 정도가 나와요. 단위는 킬로뉴턴 퍼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중량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고요. 다음 23번. 자, 출구 지름이 1cm인 노즐이 달린 호스로 20리터의 생수통에 물을 채운다. 생수통을 채우는 시간이 50초가 걸린다면 노즐 출구에서의 물의 평균 속도는 몇 미터 퍼 세컨인가? 자, 보세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 생수통. 자, 이게 생수통이라고 하죠. 생수통. 자, 생수통인데
이 생수통의 용량이 얼마라고요? 이게 20리터. 네, 20리터짜리 생수통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호스로 이제 물을 채우는 거죠, 여기다. 호스로 자, 물을 채우는데 자, 이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걸렸대요? 50초. 네, 50초 만에 20리터가 다 채워졌대요. 가득 채워졌대요. 그러니까 50초 동안에 20리터의 물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유량 Q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유량 Q. 얼마라고요? 20리터에 20리터. 그럼 20리터를 뭘로 바꾸냐? 바로 세제곱미터. 단위를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자, 이거죠.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죠. 맞나요? 네,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 자, 그래서 어떻게 넣을 수 있냐? 자, 20리터는 얼마냐? 0.02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맞나요?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20리터는 0.02 세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몇 초 동안에? 50초 동안에. 50초 동안에. 이렇게. 왜냐면 여기서 이 유량의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은 거예요. 세제곱미터 퍼 세크 이런 식으로. 맞나요? 이렇게.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냐? 유속. 자, 유속을 지금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출구 지름. 자, 지름이 1cm. 요거 지름이 1cm래, 1cm. 몇 미터예요? 0.01m인 거죠. 맞나요? 지름이 0.01m, 1cm니까. 자, 이제 구해보도록 하죠. 자, 최적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죠. 맞나요? 최적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에요. 그럼 이 식에 의해서 유속은 단면적분의 유량. 맞나요? 단면적분의 유량. 근데 여기서 단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단면적. 바로 이 호스의 단면적을 말하는 거죠. 단면적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의 제곱. 직경 0.01m, 0.01의 제곱에다가 유량은 얼마라고요? 50초 동안에 0.0이라고 했으니까 0.02 세제곱미터 퍼 50초 이렇게 나오겠죠. 단위가 이거는 단위가. 이게 단위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자, 속도가 얼마 나오냐? 대략 5.1 정도가 나옵니다. 5.1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유속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해.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예요. Q는 AV라는 공식.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자, 그림과 같이 수평으로 분사된 유량 Q의 분류가 경사진 고정평판에 충돌한 후 양쪽으로 분리되어 흐르고 있다. 위 방향의 유량이 자, Q1은 0.7Q일 때 수평선과 판이 이루는 각 세타는 몇 도인가? 단 이상유체의 흐름이고 중력과 압력은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죠. 그림.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물이 자, 이쪽 방향으로 자, 물이 Q만큼의 물이 이렇게 흘렀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경사져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이쪽으로도 갈 거고 위로도 갈 거고 아래쪽으로도 물이 흐를 거란 말이에요. 아래쪽으로. 자, 그런데 위쪽 방향으로 흐른 물의 양이 얼마냐? 물의 양이 0.7Q래요. 그러니까 70%는 위쪽으로 간 거고요. 30%가 아래로 간 거죠. 그죠? 70%가 위쪽으로 간 거예요. 그때 이 경사진 각도가 몇 도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을 좀 아시면 돼요. 공식. 자, 그래서 어떤 공식이냐? 지금 Q1이죠. Q1은 바로 2분의 Q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네, 이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이 경사진 각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보세요. 자, Q1. 자, Q1이 얼마라고요? 0.7Q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Q에다 Q1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0.7Q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맞죠? Q1이 0.7Q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Q와 Q는 없어지겠네요. 약분되죠? 약분. 자, 그런 다음에 잘 다시 볼게요. 이 식을 다시 써보면은 0.7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돼요. 이렇게.
맞죠? 이 Q를 지금 약분해버린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야 돼요? 1.4가 되겠죠? 그래야 2로 나눴을 때 0.7인 거니까.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다? 0.4가 되는 거죠. 맞죠? 코사인 세타는 0.4가 돼야 돼요.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냐? 코사인 값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세타의 값을 구하는 거죠. 자, 세타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 세타는 자, 계산기 보시면은 아크 코사인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아크 코사인 얼마? 0.4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각도 세타의 각이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크 코사인 계산기에 있어요. 아크 코사인 0.4를 해주시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대략 66.4 정도가 됩니다. 66.4도. 그래서 이 경사진 각도는 대략적으로 66.4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다음 25번. 다음 중 무차원이 아닌 것은? 자, 무차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단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위가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비중, 단위 없죠. 비율 같은 거, 단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기 중에서 무차원이 아닌 것, 그러니까 무차원이 아니라는 것은 단위가 존재하는 걸 고르면 되겠죠. 보기 중에서. 자, 1번의 기체상수, 2번 레이놀즈수, 3번 학력계수, 4번 비중. 자, 보기 중에서 단위가 있는 게 하나 있죠. 바로 기체상수예요. 기체상수. 그래서 이 기체상수 같은 경우는 기체상수에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차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기체상수의 단위는 뭐냐? 바로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 이게 바로 기체상수의 단위입니다. 뭐 이 식을 이제 단위를 또 변형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체상수는 단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무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자, 배관 내의 유체 유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아닌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유량을, 자, 유체의 유량을 측정하는 기기가 아닌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에 마노미터, 2번 벤투리미터, 3번 로터미터, 4번 오리피스미터. 자, 보기 중에서 유체의 유량을 측정하는 기기가 아닌 것은 1번이죠. 마노미터 같은 경우는 유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그죠? 정답은 1번의 마노미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자, 비열이 0.475인 철 10kg을 20도씨에서 80도로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약 몇 킬로줄인가? 자,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27번 같은 경우는 열량을 구하는 건데 지금 10kg의 철을 20도씨에서 80도까지 올린대요. 그럼 이건 뭐냐? 자, 물질의 상태는 안 변하지만 뭐가 변하는 거예요, 지금? 온도만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만 변했을 때는 무슨 열이다? 현열. 현열. 그래서 현열 Q는 CMT죠, CMT. 이걸 바로 현열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현열. 그러니까 물질의 상태는 안 변하고 온도만 변했을 때 이게 바로 현열이죠, 현열.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대입을 해볼게요. 자, 이제 철의 비열, 이 C가 비열입니다, 비열. 자, 비열이 얼마래요? 0.475. 자, 단위도 써볼게요. 자,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 이게 철의 비열이라고 했고요. 자, 곱하기. 자, M은 질량이에요, 질량. 자, 철의 질량이 얼마라고요? 10kg이죠? 10kg. 자, 곱하기. 자, 델타 T는 뭐예요? 온도의 변화량입니다. 20도씨에서 80도까지 올라간 거죠? 그거 몇 도가 변한 거예요? 60도만큼 변한 거죠. 60도만큼. 근데 지금 이거는 절대 온도고요. 자, 섭씨 온도가 60도만큼 올라갔다? 그러면 절대 온도도 마찬가지로 60켈빈만큼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놓으면 돼요? 80-20 켈빈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정확히 하자면은 여기가 이 80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273 플러스 80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자리는 뭐가 돼야 돼요? 273 플러스 2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273을 빼주면 어차피 80 빼기 20이나 여기는 80 빼기 20이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섭씨 온도의 차이나 절대 온도의 차이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0이라는 값으로 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자, 열량이 얼마 나오냐? 285 정도가 나오네요. 285 다니는 킬로줄. 예, 여기서 10kg의 철을 20도씨에서 80도까지 온도를 올리면 자, 얼만큼 열량이 필요하냐? 285kJ만큼 열량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자, 관 속의 부속품을 통한 유체 흐름에서 관의 등가 길이를 표현한 식은 단 부차 손실 개수는 K, 관 지름은 D, 관 마찰 개수는 F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공식을 물어본 거죠. 공식. 자, 공식을 물어봤어요. 어떤 공식이냐면은 예, 등가 길이. 관의 등가 길이를 자, 물어봤습니다. 등가 길이. 자, 등가 길이 같은 경우는 공식 나와 있죠? F분의 KD. KD. 이렇게죠? 예. 관 마찰 개수 분의 부차적 손실 개수 곱하기 지름입니다. 지름. 근데 이제 문제에서 자, 지름은 소문자 D로 했으니까 F분의 KD.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 나온 대로 하자면 그래서 F분의 KD. 정답은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공식을 찾으시면 돼요. 공식. 자, 다음 29번. 이상기체를 가열할 때 PVN승은 콘스턴트, 그러니까 PVN승이 일정하다는 거죠. 자, 이거와 같은 폴리트로픽 과정으로 나타내면 지수 N의 값은 무한대가 되었다. 해당 이상기체의 변화의 올바른 것은 자, 보세요. 자, 지금 P죠, PV의 N승은 콘스턴트, 이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일정. 자, 그때 요 지수, 요 n의 값에 따라서 이게 어떤 변화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태인지를.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자, 보세요. n의 값이 0일 때 n의 값이 0이 돼버리면 이건 뭐냐? 바로 정압 변화입니다. 정압 변화. 그러니까 정압 변화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압력이 뭐하다? 압력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 0이면 이게 V의 0승이죠. 1이죠. 그러니까 P가 일정하다. 그래서 정압 변화가 된다는 거죠. N이 0일 때. 자, 이제 N이 1일 때. 자, N이 1이다. N이 1이면 PV는 일정이죠. PV는 일정. 그러니까 여기들은 온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등온 변화. N이 1일 때는 등온 변화입니다. 등온 변화. N이 1일 때. 자, 그 다음에 N이 K일 때. N이 K. K가 비열비인데 자, N이 K일 때는 이거는 바로 단열 변화예요. 단열 변화고요. 그러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N이 무한대일 때. 이 문제죠. N이 무한대일 때. N이 무한대일 때가 바로 정적 변화죠. 정적 변화. 이렇게 돼요. 이 네 가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N이 0이면 여기는 N이 0이면 정압 변화, N이 1일 때 등온 변화, 그리고 N이 K일 때 단열 변화, N이 무한대일 때 정적 변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N이 뭐일 때? 무한대일 때를 물어봤죠? N이 무한대일 때. 그러면 정답은 정적 변화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30번. 자, 바닥 면적이 2 곱하기 2 제곱미터인 물탱크의 물의 수위가 4m일 때에 탱크 바닥이 받는 힘은 몇 킬로뉴턴인가? 자, 보세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물이 담겨 있는 뭐 탱크라고 할게요. 이렇게 탱크가 있다라고 하죠. 자, 바닥은 자, 가로가 2m고요. 세로도 2m인 거예요. 그다음 높이는 자, 물의 수위가 몇 미터라고요? 만약에 물이 자, 이만큼 물이 차여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물이 차여 있는 거예요. 그때 물의 수위가 자, 4m라고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물이 이 바닥면, 자, 바닥면에 자,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물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힘을 작용하겠죠, 바닥면에. 그죠? 자, 근데 공식입니다. 공식. 자, 어떤 공식이냐? F는 감마 HA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이 감마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있는 물의 비중량인 거고요.
H는 이 물의 수위입니다. 수위. 그리고 A는 요 바닥 면적이죠. 면적.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바닥 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한 게 뭐예요? 높이를 곱한 게 바로 부피죠. 부피. 최적. 그래서 이거를 감마 V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이거 HA가 이게 V예요. V. 최적. 이렇게. 그러니까 경사진 게 아니라고 한다면 수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수직으로. 그죠? 감마 V. 그래서 계산해 보시게 될게요. 자, 감마. 이거 얼마냐? 9.8이죠? 비중량, 물의 비중량인 겁니다. 9.8 kN per 세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H는 몇 미터라고요? 4m. 그리고 면적, A는 바닥 면적이에요. 2 곱하기 2니까 4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탱크 바닥이 받는 힘은 156.8 정도가 나옵니다. 6.8 단위는 kN. 이만큼의 힘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자, 유체의 점성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뉴턴 유체에서 전단 응력은 흐름 방향의 속도 기울기에 반비례한다. 자, 어때요? 1번 틀렸죠. 자, 이건 공식을 보시면 좀 알 수 있는데, 자, 어떤 공식이냐면은, 자, 전단 응력은 자, 점성계수 곱하기 그리고 속도 기울기죠. du, d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단 응력 같은 경우는 점성계수에 비례하고 그리고 이 속도 기울기, 속도 9배에 뭐한다? 비례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기 1번에 이 전단 응력은 자, 흐름 방향의 속도 기울기에 반비례한다고 했죠? 틀린 거예요.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한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고요. 자, 2번에 액체의 점성은 온도가 상승하면 감소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액체의 점성. 만약에 이제 엿이 있다고 엿이 있어요. 자, 이 엿을 자, 뜨거운 물에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더 잘 움직이죠. 그만큼 뭐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는 뭐한다? 감소하는 거죠. 액체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반대로 이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체 안에 있는 그 기체의 분자들이 활발히 움직이겠죠.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반대로 점성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액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가 감소하고요. 반대로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맞고요. 4번, 이상기 유체가 아닌 모든 실제 유체에는 점성을 가진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이상 유체는 비점성, 그리고 실제 유체가 점성인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리게 됐습니다. 다음 32번. 관내 유동에서 해당 유체가 완전 발달 측류 유동을 할 때 관 마찰계수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구분에 따라서 자, 측류인지 난류인지 뭐 천이 영역인지 이거에 따라서 바로 그 관 마찰계수의 그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유체가 측류, 측류 유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측류 같은 경우는 바로 레이놀주스만에 관계되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레이놀주스에만 관계된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번에 레이놀주스와 관의 상대 조도에 관계된다. 이것은 천이 영역 또는 인계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측류 유동을 할 때의 관 마찰계수는 4번에 레이놀주스만 관계된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캐비테이션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펌프에서 발생하는 자, 현상 중에 하나인데 바로 공동 현상이죠. 공동 현상의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1번, 회전차를 수중에 완전히 잠기게 한다. 이것은 이제 방지 대책 맞고요. 2번, 양 흡입 펌프보다는 단 흡입 펌프를 사용한다. 자, 여기서 양 흡입 펌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회전차의 양쪽에서 물을 흡입하는 것을 양 흡입 펌프라고 하고요. 그럼 반대로 단 흡입 펌프는 회전차의 한쪽에서만 물을 흡입하는 것을 단 흡입 펌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양 흡입 펌프보다 뭐한다? 단 흡입 펌프를 사용한다? 이거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 흡입 펌프를 사용해야
캐비테이션이 방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3번. 펌프의 회전수를 낮추어 흡입 비속도를 작게 한다. 그렇죠? 회전수를 낮게 해야 공동현상이 발생하지 않고요. 4번. 펌프를 2대 이상 설치하고 흡입관의 구경을 크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캐비테이션 방지 대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옳지 않겠네요. 다음 34번. 관내의 흐름에서 부차적 손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 손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된 손실이 있고요. 그다음 부차적 손실이 있는데, 자, 주된 손실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배관에 있는 직관. 배관의 직관에서의 마찰. 직관에서의 마찰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주 손실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부차적 손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부차적 손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기 2번에 있죠. 직선 원관 내의 손실. 직선 원관 내의 손실은 부차적 손실이 아니고요. 바로 주 손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자, 송풍기의 전압 공기 동력 LAT를 옳게 나타낸 것은 단 G는 중력 가속도, PT는 송풍기 전압, Q는 최적 유량, 감마는 공기의 비중량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송풍기의 그 동력 공식을 고르는 거예요. 그럼 송풍기의 동력과는 공식이 뭐냐? P는 102 곱하기 62타 분의 PT 곱하기 Q 곱하기 K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송풍기의 동력과는 공식인데, 자, 문제에서 이 송풍기의 효율과 여유 계수가 안 나왔잖아요. 자, 안 나왔기 때문에 요 효율과 자, 여유율 전달 계수는 제외하시고요. 그리고 요 102와 60이라는 값은 뭐예요? 어떤 값이에요? 상수죠? 상수. 고정되어 있는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 무시하고요.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은 뭐냐? PT 곱하기 Q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은 지금 LAT죠. LAT는 자, 이건 뭐예요? 송풍기의 전압.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쓰면 PT고요. PT. 그리고 Q가 바로 유량이죠. 풍량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LAT는 바로 PT 곱하기 Q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36번. 물 소화 펌프의 토출량이 분당 0.7 세제곱미터, 양정 60m, 펌프 효율 72%일 경우 전동기 용량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단 펌프의 전달 계수는 1.1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소화 pom프의 용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공식을 보실게요. 자, P는 자, 펌프의 동력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2타분의 0.163 곱하기 QHK죠. 이게 바로 펌프의 동력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자,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펌프의 효율이 72%래요. 72%니까 0.72가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 0.163 곱하기 자, Q는 토출량. 지금 분당 0.7이라고 했죠. 분당 0.7 분당 0.7 세제곱미터. 그리고 양정은 60m. 양정 60m고요. 자, 그리고 전달 계수가 1.1이래요. K의 값이 1.1인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값은 대략 10.46 정도가 나오네요. 10.46 kW. 이렇게 해서 정답은 10.5가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다음은 어떤 공식에 대한 설명이다. 알맞은 것은 자, 그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공식, 어떤 원리에 해당하는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일정한 길이의 파이프에서 유체가 흐를 때 자, 따르는 마찰로 인한 압력 손실 또는 수도 손실과 비압축성 유체의 유체 흐름의 평균 속도를 관련시키는 식이다. 자, 이건 어떤 공식인 거냐면 이 얘기죠. 이겁니다. H는 EGD분의 FLV제곱 이 공식인 거죠. 이거. 그래서 일정한 길이의 파이프에서 자, 유체가 흐를 때에 따르는 마찰로 인한 압력 손실, 그리고 수도 손실과 비압축성 유체의 유체 흐름의 평균 속도
이 평균 속도를 따르는 관련시키는 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바로 자 달시 바이스바의 식인 거죠. 이거예요. 맞나요? 예, 달시 바이스바 식. 예, 정답은 4번 달시 바이스바 방정식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38번 관 A에는 물, B에는 비중 0.9인 유체가 차 있고 액죽의 액체의 비중은 0.8이다. A에서의 압력을 PA, B에서의 압력을 PB라고 할 때 PA 빼기 PB는 약 몇 킬로파스칼인가? 자, 먼저 그림을부터 보시도록 할게요. 그림. 자, 지금 여기가 A입니다. A. 자, 여기 A 지점인 거고요. 자, B 지점은 A 지점보다 좀 아래. 자, 아래에 B 지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자, 관은 자, 이런 식으로 U자관이 이렇게 자, 되어 있습니다. U자관.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요 U자관 안에 들어 있는 그 유체들을 보시면 자, 물입니다. 물. 자, 이만큼. 자, 이만큼은 물이 차여 있는 물이 이만큼 차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 액주계에는 자, 비중이 0.8인 어떤 유체가 들어 있대요. 이만큼. 자, 보세요. 이만큼. 요 액주계에는 비중이 0.8인 자, 유체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비중이 0.9인 유체가 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감마1 비중량을 따지는 거예요. 감마1. 그리고 여기를 감마2 그리고 요 유체의 비중량을 감마3라고 놓을게요. 비중량 감마1, 감마2, 감마3 비중량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보실게요. 높이. 자, 높이가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은 30cm입니다. 그러면 0.3m죠. 0.3m. 자, 그리고 자,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25cm. 그럼 0.25m죠. 0.25m.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cm. 그러면 0.4m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어디를 보실 거냐면 자, 잘 보세요. 기준을 여기. 자, 이 라인을 자, 기준으로 할게요. 기준. 여기 이 라인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은 높이가 같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압력과 이 점에서의 압력은 뭐다? 같다라는 거죠. 같다. 그래서 이 점에서의 압력과 이 점에서의 압력이 서로 같다라는 걸 놓고 방정식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방정식을. 자, 이제 어떤 방정식을 만들 거냐면은 우리 이런 공식이 있었잖아요. 압력 P는 감마 H라는 식. 그죠? 압력은 비중량 곱하기 높이라는 거. 감마 H. 이걸 이용해서 자, 압력에 관한 식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 자, 지금 이게 이 A 지점에서의 압력이 PA죠. 자, 이 지점에서의 압력은 PB라고 했어요. 압력이 PB.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내려갈 때는 압력이 플러스고요. 올라갈 때는 압력이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내려갈 때는 압력이 플러스, 올라갈 때는 압력이 마이너스. 그죠? 자, 그러면 이 점에서의 압력은 뭐냐? PA. 자, 내려왔죠? 얼마큼 내려왔어요? 요거 해당되는 거. 그래서 플러스 감마1 H1이죠. 감마1 H1. 감마1은 여기 있는 이제 물의 비중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또 요만큼 내려왔죠? 감마2 H2가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의 압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압력은 자, PB죠. PB. 자, 내려왔죠? 방향이. 내려온 방향이니까 플러스 여기는 뭐예요? 감마3 H3가 되는 거죠. 그 둘은 뭐하다? 둘은 같다라는 겁니다. 같다. 왜? 같은 위치니까. 높이니까 같다. 이렇게 놓고 푸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식을 정리해 볼게요.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냐? PA 빼기 PB. 이걸 구하는 거죠. 이걸 구하는 거예요. PA 빼기 PB. 이걸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을 이제 변형을 시켜주면 잘 보세요. PA 빼기 PB는 자, PB가 왼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 이 식들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죠? 넘어가면 돼요. 넘어갈 때 부호가 바뀐다, 안 바뀐다? 부호가 바뀐다는 거죠. 마이너스 감마1 H1 넘어갔죠? 마이너스 감마2 H2 얘는 가만히 있었죠? 플러스 감마3 H3입니다.
자, 이 시계 이거. 이것만 풀어주시면 돼요. 이것만 풀어주시면 돼요. 이거. 자, 그러면 자, 일단 이 감마 원부터 하셔야 되겠죠. 감마1. 자, 보세요. 감마1은 이게 어떤 유체예요? 물이죠, 물. 이거는 물이에요, 물. 그죠? 물이기 때문에 자, 감마1은 9.8 kN/세제곱미터가 돼요. 이렇게. 물이니까 물. 이거 물입니다, 물. 자, 그럼 감마2는 자, 비중이 얼마예요, 비중이 0.8. 자, 비중 0.8이에요. 그러면 비중에다가 뭘 곱해줘요? 물의 비중량을 곱하는 거죠. 물의 비중량. 그러면 자, 감마2는 얼마 나오냐? 감마2는 7.84 나옵니다. 7.84.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감마3는 이거는 비중이 0.9라고 했죠. 0.9. 그러면 비중에다가 물의 비중량을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의 비중량을. 네. 그러면 이 값은 8.82가 나오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할 거예요. 이 식에다가. 잘 보세요. PA 빼기 PB는 마이너스 감마1이 요거죠. 그럼 9.8 곱하기 H1. 요거죠, 높이. H1. 0.3.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자, 감마2는 7.84예요. 자, 7.84 곱하기 H2가 6이죠. 높이 0.25m. 0.25. 자, 플러스 감마3. 자, 감마3가 8.82죠. 8.82 곱하기 높이가 0.4m. 0.4. 네,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그러면 PA 빼기 PB가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1.37이 나오고요. 단위는 kN/per 제곱미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단위가 뭐랑 같다고요? 이 단위는 킬로파스칼과 같은 단위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37 킬로파스칼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2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다음 39번. 자, 급확대관 혹은 급축소관에서의 손실 수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잘못된 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보기를 쭉 보시게 되면 자, 보기 3번에 자, 급축소관은 입출구 속도차의 제곱에 자, 반비례한다. 틀렸죠? 자, 급축소관은 입출구 속도차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비례한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1번에 입출구 속도차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즉 비례한다. 맞는 거고요. 2번 중력 가속도에 반비례한다. 그죠? 중력 가속도가 분모했기 때문에 반비례 맞고요. 4번 급확대관에서 굵은 관 직경이 가는 관 직경에 비해 매우 클 경우 손실 계수는 약 1이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한다가 맞는 거죠.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0번. 원심 펌프의 임펠러 직경이 20cm이다. 이 펌프와 상사한 동일한 모양의 펌프를 임펠러 직경 60cm로 만들었을 때 같은 회전수에서 운전하면 새로운 펌프의 설계점 성능 특성 중 유량은 몇 배가 되는가? 단 레이놀주스의 영향은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4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펌프의 상사 법칙을 물어본 거죠. 자, 그 법칙 중에서 바로 유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량. 자, Q2는 Q1 곱하기 N1분의 N2 곱하기 D1분의 D2의 세제곱인 거죠. 이게 바로 펌프의 상사 법칙 중에서 유량에 관련된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같은 회전수에서 운전하면 같은 회전수. 자, 같은 회전수로 운전하니까 N1과 N2의 값은 동일한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럼 이거는 무시. 똑같으니까 이거만 놓고 푸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Q1 곱하기 자, D1분의 D2인데 자, D1이 얼마래요? 20cm. D2가 얼마래요? 60cm. 이거의 세제곱인 겁니다. 자, 그럼 얼마예요? 20분의 60이 3이죠, 3. 그럼 3의 세제곱이니까 얼마요? 3의 세제곱이니까 27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량은 처음보다 몇 배? 27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의 27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